자교수와 Mathematics for Basics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스칼라와 벡터 하고 있죠. 지금 스칼라와 벡터 15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스칼라와 벡터에 관한 연산에 대한 문제, 그것도 헐러데이의 일반 물리책 챕터 3에 있는 것을 모조리 다 풀어냈습니다. 오늘은 벡터 3중곱을 공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 예고에는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하기 전에 조금 더 할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벡터 3중곱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아프켄의 유명한 수리물리책이죠. 7th 에디션인데 오늘 내용은 챕터 3를 여기를 주로 따라가기로 하겠습니다. 벡터의 3중곱이라고 하면 벡터 3개를 곱하는 것인데, 그 벡터의 3중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3중곱은 세 벡터의 곱인데, 그 중에 그 결과가 두 종류 중에서 하나는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칼라 3중곱 이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세 벡터를 곱하는데 스칼라가 되게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B하고 C를 벡터 곱한 다음에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니까 여기다 스칼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먼저 B하고 C를 벡터 곱하고 A하고 스칼라 곱을 해야 되는데, 이 스칼라 3중곱의 경우에는 이 가로를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로를 없앤다고 해서 B 크로스 C를 먼저 계산하지 않고 A 도 B를 계산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도 B는 스칼라죠. 스칼라인데 벡터와 벡터 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B 크로스 C를 해서 벡터를 만든 다음에 A를 이제 곱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A 크로스 B를 먼저 한 다음에 C와 스칼라 곱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가로를 생략해도 이거는 B와 C를 먼저 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쓰면 A와 B를 먼저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로를 써도 상관이 없지만 안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벡터 3중곱은 곱해서 벡터를 만드는 3중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자, 이렇게 B와 C를 먼저 벡터 곱한 다음에 이것도 벡터하고 벡터니까 둘을 또 벡터 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 다 벡터 곱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이때 이 가로는 안 쓰면 이제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가로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로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이 가로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벡터 3중곱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로로 먼저 두 개를 해줄 것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칼라 3중곱과 벡터 3중곱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스칼라 3중곱은 우리 그 값을 앞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 도 크로스 C는 A 크로스 B 도 C인데, 요 두 개가 이 A와 B를 벡터 곱해서 B와 C를 벡터 곱해서 A와 스칼라 곱하거나 A와 B를 벡터 곱해서 C하고 스칼라 곱한 결과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이 행렬식 디터미넌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첫 번째 벡터의 성분을, 두 번째는 두 번째 벡터의 성분을, 세 번째는 세 번째 백터에 있는 성분을 쓰면은 이 행렬식 값이 바로 스칼라죠. 그게 바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앞에 있는 뒤에 것을 벡터 곱을 먼저 하거나 앞에 것을 벡터 곱을 먼저 하거나 상관없이 결과가 같고, 어떠냐? 요 결과도 요걸로 똑같은데, 자, 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걸 보기 위해서 한번 디터미넌트를 풀어보겠습니다. 디터미넌트 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먼저 AX 한 다음에 요 디터미넌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A 이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AX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디터미넌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AY를 곱할 때는 요 하나씩 건너갈 때마다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Y 하고서 요 AY하고 요거 뺀 BX, CX, BZ, CZ 한 2x2 행렬식을 곱하고 그 다음에 AZ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죠. 그리고 요걸 뺀 BX, BY, CX, CY의 디터미넌트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푸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BY, CZ를 곱해서
더하고 그다음에 BZCY를 곱해서 빼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부호를 좀 맞추기 위해서 여기 요 AX도 플러스고 AZ도 플러스니까 요놈도 부호 맞추려면 요거 두 개 순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AX하고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B 크로스 C의 X 성분입니다. 요건 뭐냐면 B 크로스 C의 Y 성분이고 요건 뭐냐면 B 크로스 C의 Z 성분이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바로 뭡니까? 저 첫 번째 한 것이죠. 첫 번째 한 거에 AX A와 A 벡터하고 B 크로스 B 벡터를 스칼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디터미넌트 형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그 결과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뭐였냐면 A.B 크로스 C하고 A 크로스 B도 C가 같다고 그랬죠. 그것만 같은 게 아닙니다. A.B 크로스 C하고 B.C 크로스 A하고 C.A 크로스 B가 전부 다 값이 같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A, B, C가 곱하는 순서를 어때요? 그 순환 순서대로 이렇게 바꾼 거죠. A, B, C, B, C, A, C, A, B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여기 있는 요 행렬식으로 봤을 때 요거를 이렇게 순환 순서대로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값이 다 같다는 것으로 바로 증명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 같다는 걸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A, B, C만 알면 요게 순서가 어떻게 되든 그게 순환 순서만 되면 그 값이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를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A하고 B 크로스 C를 C 크로스 B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 크로스 B는 마이너스 C 크로스 A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A, B, C의 순환 순서가 요 반순환 순서로 A, C, B 이러면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로 스칼라 3중곱의 경우에는 가로가 어디에 붙었든지 또는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이게 거의 다 같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반순환 순서가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만 알면 우리 스칼라 3중곱 값을 구하는 것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3중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 3중곱은 요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결과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벡터인데 이때 어떻습니까? A 크로스 B 한 결과는 그 두 개의 결과의 수직이죠. A 크로스 B는 A 방향도 향하지 않고 B 방향도 향하지 않고 A와 B의 수직인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 크로스 C하고 B 크로스 C를 먼저 하면 A 방향은 향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B 방향 아니면 C 방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방향에 비례한 거는 저 앞에서 A에서 가까운 그 B 방향에 비례한 거는 그 앞에 계수가 뭐가 되냐면 B하고서 A도 C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C 방향에 비례한 것은 저 멀리 있는 건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거 C만 빼고 A도 B와 같은 거. 요게 바로 벡터 3중곱을 전개하는 성질이고 요걸 백캡 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백캡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앞에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앞에 가로가 있으면 A를 먼저 이제 그 A 방향을 먼저 하는데 C하고 여기 크로스하는 C하고 어떻습니까? 멀리 있죠? 멀리 있으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마이너스 A, B도 C. 그리고 B는 가까이 있으니까 플러스 B 한 다음에 A도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벡터 3중곱이 뒤에 괄호가 있는지 앞에 괄호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우변과 같이 되는 걸 1번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뭐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되니까 그냥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식을 증명할 때는 이런 벡터식이 있으면 한 성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의 성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의 X 성분만 보겠어요. 그러면 Y 성분, Z 성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되니까 X 성분이 성립하는 거 보면 그냥 Y 성분 성립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거 X 성분 하려면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하나로 하면 그것의 X 성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AY, 그 다음에 B 크로스 C의 Z,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Z, 그 다음에 B 크로스 C의 Y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한번 이제 전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AY 한 다음에 이거의 Z 성분이니까 BX CY 빼기 BY CX.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AZ 하고서 요거 Y 성분이니까 BZ CX 빼기 BX CZ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래 좌변을 풀어서 쓰면 성분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변을 한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이래 우변을 써볼
써서 풀면 어떻습니까? X성분을 해야 되니까 A.C하고 A.B는 스칼라죠. 그래서 여기 B와 C의 X성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의 X성분은 B의 X의 A.C, 그 다음에 빼기 C의 X의 A.B인데 A.C는 뭐가 됩니까? AX, CX 더하기 AY, CY 더하기 AZ, CZ 이렇게 되죠. A.B는 뭐가 됩니까?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X, 전부 다 X성분인 거, 요건 두 개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같죠. 마이너스니까. 요거만 빼고서 나머지를 정리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이 어떻습니까? 요거하고 똑같죠? 요거가 똑같아서, 여기, 그 벡터 3중곱의 좌변과 우변의 X축 성분이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으니까, 이 식이 성립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칼라 3중곱과 벡터 3중곱입니다. 지금까지 한 스칼라 3중곱과 벡터 3중곱에 대해서 안 성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걸 응용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4중곱이 있는데 이 벡터 4중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이 벡터 4중곱은 지금 4개의 벡터를 이제 곱해가지고 이건 전체를 스칼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벡터 3중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 크로스 B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벡터 3중곱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벡터 3중곱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스칼라 곱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뭐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원식의 좌변에다가 A도 B 크로스 C가 A 크로스 B도 C라고 되는 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A 크로스 B, A 크로스 B 이렇게 있는데 요 A 크로스 B가 하나의 벡터라고 하고 요 벡터가 저 A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뭐하고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자 요게 A에 해당하니까 여기 크로스 B하고 이 크로스 B가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크로스 B가 바로 A에 해당하죠. 그래서 크로스 A하고 덧 C가 뭐에 해당합니까? B에 해당하죠. 그래서 덧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A 크로스 B, 그 다음에 크로스 A 했으니까 요거 벡터 3중곱이 있죠. 그러면 이 벡터 3중곱을 전개하는 식을 쓰겠습니다. 요거 전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A에서 멀리 있는 거하고 전개할 때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A하고서 B 덧 A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건 여기 플러스 B하고서 여기 A 덧 A니까 A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덧 B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놈하고 곱하면 요건 뭐가 됩니까? A도 B가 되죠. 요놈은 뭐가 됩니까? B 제곱이 되죠. B도 B니까 저걸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거하고 똑같은데 순서만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 바로 우리가 스칼라 3중곱의 성질을 한번 이용하고 벡터 3중곱의 성질을 한번 이용했더니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관계식이 있는데 트라이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쉽게 증명하는 방법을 여기서 보겠어요. 이건 사실은 벡터 스칼라 3중곱이나 벡터 3중곱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두 벡터의 스칼라 곱과 두 벡터의 벡터 곱만 가지면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P라는 벡터가 X 햇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햇 사인 세타라고 하고 Q라는 벡터는 X 햇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Y 햇 사인 파이라고 하면 요 P라는 벡터와 Q라는 벡터를 이용할 것 같으면 요 유명한 삼각함수의 덧셈 법칙 사인 함수의 덧셈 법칙이죠. 코사인 세타 더하기 파이는 이렇게 되는 거, 사인 세타 파이 더하기 세타 더하기 파이는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벡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P라는 벡터는 X성분이 코사인 세타고 Y성분이 사인 세타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근데 Q라는 벡터는 X성분이 코사인 파이인데 Y성분은 사인 파이고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Q라는 벡터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P와 Q 사이의 사이값은 뭐가 됩니까? 세타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스칼라 곱을 구해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P 덧 Q는 우리가 정의할 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P 덧 Q는 PQ 코사인 그 사이값 세타 더하기 파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성분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P 덧 Q는 P하고 덧 Q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걸 곱합니다. 요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하고 덧 X니까 1이니까 이건 코사인 세타 사인 코사인 파이죠. 요놈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는 요건 0되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파이도 0되죠. Y 햇 X햇이니까 그리고 요놈은 Y 햇
y햇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요 p라는 벡터와 q라는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됩니까? 요 p와 q는 p라는 벡터와 q라는 벡터의 크기인데, 성분이 코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면 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죠.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p하고 q가 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이니까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하면 바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죠. 그 사이각의 사인 하는 건 요건 벡터곱이죠. 그래서 두 벡터의 벡터곱을 구할 것 같으면, 자, 이 경우에 p 크로스 q 하면 p에서 q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p에서 q로 돌리면 화살표가 오른나사가 어디로 갑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어떤 축 방향입니까? 자, 여기 오른쪽이 x축 방향, 위쪽이 y축 방향이면 x축에서 y축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오른나사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z 방향인데 p에서 q를 곱하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건 마이너스 z축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z하고서 pq 사인 세타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분으로 크로스 곱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곱을 할 것 같으면 x 코사인 세타, x 코사인 파이가 0되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은 뭐가 됩니까? x의 y햇은 z햇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z햇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하고 x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z햇이죠.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 z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z만 요 양변에서 다 없애면 되는데 pq는 또 1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요것도 두 번째 식이 바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벡터 3중곱과 스칼라 3중곱을 우리가 벡터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거 한번 해보기로 하겠어요. 벡터가 A라는 벡터가 간단하게 X 더하기 Y햇, B라는 벡터는 Y햇 더하기 Z햇, C라는 벡터는 X햇 마이너스 Z햇이라면 요 두 개의 스칼라 3중곱과 벡터 3중곱을 구해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스칼라 3중곱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네, 행렬식으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성분을 이렇게 다 씁니다. 그러면 요거에 행렬식 전개하는 건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처음에 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건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 더하기 1하니까 어떻게 돼요? 0 되죠. 그래서 스칼라 3중곱은 0이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벡터 3중곱은 어떻게 합니까? 벡터 3중곱은 우리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만 요거의 전개식을 이용하기로 하겠어요. 전개식 이용해서 요거 이제 가까운 데 있는 거 B, 그 다음에 A 도 C, 그 다음에 좀 멀리 있는 거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A 도 B 이렇게 했죠. 그러면 B를 여기다 씁니다. B는 Y 햇 더하기 Z 햇이고 A 도 C는 뭐가 됩니까? A 도 C 해보니까 A 도 C 하면 여기 일치하는 게 X 햇밖에 없으니까 1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C를 쓰고 A 도 B도 뭐가 됩니까? A 도 B도 일치하는 게 Y 햇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1이 되죠. 자, 이렇게 다 써놨더니 이건 뭐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X 햇 더하기 Y 햇 더하기 2Z 햇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가 주어지면 스칼라 3중곱이나 벡터 3중곱 구하는 건 아주 쉽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벡터 3중곱에 대해서 야코비 아이덴티티라는 유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벡터 3중곱을 하는데 A 크로스 B 크로스 C하고 그 다음에 요거 순환으로 바꿉니다. B 크로스 C 크로스 A하고 그 다음에 C 크로스 A 크로스 B 하는 걸 다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코비 아이덴티티인데 이것도 벡터 3중곱을 전개하는 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 크로스 C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캡 이렇게 되죠. 그러면 B 크로스 C 크로스 A는 어떻게 돼요? 가까운 데 있는 게 C니까 C 곱하기 C 곱하기 B 도 A,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건 A니까 마이너스 A 벡터 곱하기 B 도 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한 거 C 크로스 A 크로스 B는 자, 가까이 있는 게 A니까 A 곱하기 C 도 B,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B니까 빼기 B, C 도 A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하는 거가 바로 자코비 이 아이덴티티의 좌변이죠. 결국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다 더하면 좌변을 더하는 것은 자코비 아이덴티티의 좌변이 되는데 우변은 이걸 더해야 되겠죠.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더라도 요놈하고 요놈은 같죠. 같고 부호가 반대죠. 또 요놈도 어떻습니까? 요놈하고 요놈은 부호가 반대 같죠. 그리고 요놈과 요놈도 같죠. 그래서 다 없어지고 요거 0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코비 아이덴티티도 벡터 3중곱의 전개식만 이용하면 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조금 응용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지름 벡터 AR과 접선 벡터 AT로 분해한다. 다시 말하면 A가 AR 더하기 AT가 된다. 라고 하고 R 햇이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이면 그 접선 벡터는 이렇게 마이너스 R 햇 크로스 R 햇 크로스 A 가 되는 걸 보여라 이런 것입니다. 이걸 증명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먼저 요게 이제 접선 벡터라고 그랬죠. 접선 방향 성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건 지름 방향 성분이라고 지름 방향 단위 벡터죠. 그러면 접선 방향 벡터하고 지름 방향 단위 벡터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수직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AT하고 RS는 직교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 되겠어요. 근데 그 수직 직교한다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지름 방향 성분은 되지 않겠죠. 뭘 보여야 되겠습니까? AR하고 AT를 더하면 A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R하고 AT가 수직인 걸 보이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스칼라 곱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 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칼라 곱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벡터 3중곱이 있으니까 벡터 3중곱을 전개시켜야지 뭘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시키면 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요 놈만 가지면 가까운 데 있는 게 R 햇이죠. R 햇 곱하기 R.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건 뭐예요? 멀리 있는 건 A죠. 그래 A 한 다음에 R 하니까 R.R은 1이죠. 그래서 빼기 A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곱해 보겠어요. 이걸 다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R.R은 1이 되죠. 그래서 R.A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 뭐가 됩니까? R.A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R.A 더하기 R.A에서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수직인 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AR하고 AT를 더해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AR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AR이라고 하는 건 여기 A의 R방향 성분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R을 햇을 곱하면 그게 바로 R방향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접선 방향 성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요거 3중곱이 있으니까 요 3중곱을 한번 이제 전개를 시켜보죠. 그래서 3중곱 전개하면 아까 전개한 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R 햇 R도데이하고 R 햇 R도데이하고 요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없어지고 요거 마이너스 하니까 요거 뭐가 됩니까? 플러스 A가 되죠. 네, 그래서 요거 AR 더하기 AT는 A가 되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AT가 이렇게 주어진 AT는 접선 성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것도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세 벡터가 있는데 세 벡터 A, B, C가 여기 하나도 영인 벡터는 없다. 전부 다 0이 아닌 세 벡터라고 한다면 그 세 벡터의 스칼라 곱 3중곱이 0이면 이 세 벡터는 한 평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간단히 증명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B 크로스 C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B 크로스 C는 자, B는 이렇게 되고 C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 크로스 C는 B에도 수직이고 C에도 수직인 이런 방향이 되죠. 다시 한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B 크로스 C는 B와 C가 있는 두 벡터는 항상 평면을 만듭니다. 그 평면에 법선 벡터다. 그래서 이 평면에 있는 벡터는 전부 다 B 크로스 C와 수직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B 크로스 C는 두 벡터 B와 C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데 우리 여기다가 뭘 해봅니까? 요 B 크로스 C에다가 A를 덧 프로덕트 하면 A하고 B 크로스 C가 수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죠. 두 개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0이면 A와 B 크로스 C가 수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 크로스 C의 수직인 법선 벡터와 수직인 벡터는 이게 A인데 그건 B 크로스 A와 B가 만드는 평면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 덧 B 크로스 C가 0이면 세 벡터는 한 평면에 있다고 하는 걸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벡터가 있는데 이 세 벡터가 만족하는 우리 스칼라 3중곱하고 벡터 3중곱을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 세 벡터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구하면 우리 아까 한 거니까 이제 좀 복잡할 뿐이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스칼라 3중곱은 이렇게 성분별로 써가지고 우리 어떻습니까? 구할 때 자, 요렇게 해서 다 곱하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다 곱하죠. 다 플러스를 해서 만드는 거죠. 또 요렇게 해서 다 만들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대각선 요렇게 만들고 요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죠. 또 요렇게 만드는 건 요거 세 숫자를 곱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 요렇게 만드는 건 요거 세 숫자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요걸 다 더했더니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 덧 B 크로스 C는 마이너스 120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벡터 삼중곱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 벡터 삼중곱을 벡터 삼중곱 전개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벡터곱을 할 때 벡터곱도 디터미넌트로 구하는 거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먼저 B 크로스 C를 디터미넌트로 구해보겠어요. B 크로스 C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X에 Y에 Z에 써놓고, 그 다음에 성분, B의 성분과 C의 성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 X에 하고서 요거 하고서 Y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0X에 더하기 30Y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B 크로스 C를 이렇게 알면, 그러면 이제 A 크로스 B 크로스 C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여기에 그 단위 벡터 쓰고 여기 A의 성분을 쓰고 B 크로스 C의 성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구했으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A 크로스 C 크로스 A면 C 크로스 A를 먼저 계산하겠어요? C 크로스 A를 먼저 계산하면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C 크로스 A는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요거 삼중곱 할 때는 요 B 크로스 C 크로스 A를 또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 크로스 B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D번은 A 크로스 B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구하면 A 크로스 B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A 크로스 B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 크로스 A 크로스 B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C 크로스 A 크로스 B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다 풀었는데, 이렇게 풀고 나니까 우리 뭐가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 봤더니 A 크로스 B 크로스 C, B 크로스 C 크로스 A, C 크로스 A 크로스 B 요거 다 구해놨으니까 요게 무엇과 관계됩니까? 네, 야코비스 아이덴티티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여기 세 개를 다 써놓겠어요. 세 개를 이렇게 써놓고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자, 좌변은 이게 바로 야코비 아이덴티티 좌변이 되는데, 자, 우변을 좀 한번 더해보고 싶죠. 그래서 X성분을 이렇게 다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 마이너스 60하고 요거 플러스 60 돼서 0 됐죠. Y성분 다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 마이너스 88하고 88에서 0 됐죠. Z성분 다 더했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봤더니 요거 60이 플러스 60하고 마이너스 60이 돼가지고 어떻어요? 우변이 다 0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 할 때 우리 B번, C번, D번 세 개를 하는데 계산이 다 잘 맞았구나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벡터의 삼중곱, 스칼라 삼중곱과 벡터 삼중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삼중곱 자신 생겼죠. 삼중곱에는 스칼라 삼중곱하고 벡터 삼중곱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벡터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기준계의 좌표축 회전을 배웁니다. 기준계의 좌표축 회전이라고 하면 벡터하고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벡터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계의 좌표축 회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계의 좌표축 회전이 벡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벡터뿐 아니라 스칼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